네, 돈이 모이는 관심이 모이는 곳의 핵심 전략 머닝. 이번에는 조금 더 긴 호흡의 시장 전략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을 항상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분이죠.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오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투자자들이 참 어려운 구간을 지나왔고 지금도 지나고 있네요. 그죠? 예. 예.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이 연일 시장을 흔들고 어제는 뭐 상호관세 90일 유예한다. 중국만 제외하고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폭등을 했고 우리도 폭등세인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가 이제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 이제 금융시장을 못 견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시장도 흔들렸는데 최근에 이제 채권까지 어제 이번 주 들어서는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유를 모른다고는 하는데 국채금리가 갑자기 치솟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위기의식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혹은 배후에 중국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월가에서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드디어 이제 중국에서 미국 국채 파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주장이 그러니까요. 제법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확인은 안 된 건데 어쨌든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고 특히 국채금리 올라가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연간 지급하게 되는 국채 이자만 연간 1조 달러가 넘는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추가가 된다라면 재정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국채 금리다라는 건 여기 연동되어 있는 갖가지 어떤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다 보니까 미국민들이 주식 가치 떨어지고 이자 비용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식 일부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톱니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관세는 미국 국가의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수익이 되는데 결국에 민간의 어떤 시가총액은 10조 달러가 넘게 넘어갔다.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투자 가치가 국유화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판을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가에서의 어떤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돌아서고 있다라는 분위기 또 재계에서 트럼프 지지했던 사람들도 최근에 좀 쓴소리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의식을 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씨앗이 하나 남았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는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교전 과정에서의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 정도는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하고는 서로 이제 기싸움을 강대강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쉽게 물러날 수 없는 거죠. 누구도 물러난다는 거는 패배를 선언이기 때문에 극과 극으로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숫자의 관세들을 주고받는 건데 그 말은 또 어쨌든 어느 순간이 되면 사실 물밑 협상이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관세 리스크는 사실은 보편관세 이 상호관세 부가 그게 이제 12시 만에 해제돼서 90일 3달 유예인데요. 3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은 꽤 길면 길 시간인데 큰 관세 리스크는 일단 산을 넘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단지 90일 넘겼다라는 것보다 어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협상의 주도권자가 바뀌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상무장관하고 나바로하고가 이제 주요였는데, 나바로,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베센트하고 그리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베센트하고 그리어는 대표적인 어떤 좀 약간 보면은 비둘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베센트는 재무장관이고. 그러니까 온건론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의 어떤 차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바로라든가 누트릭 이런 사람들은 관세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협상한다 하더라도 관세 안 내려가고 올릴지 말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베센트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단이고 협상하면서 관세가 내려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인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주도권 자체가 지금 온건파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향후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좀 잡음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다른 나라들도 양보하면 미국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협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저는 90일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 대선이 60일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협상 주체가 좀 모호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차기 대통령이 뽑히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도 한 달 이상의 어떤 기간이 남게 되는 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적극적인 어떤 협상이라든가 어떤 협상 주체를 구성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도 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대미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논란 없이 좀 편안하게 협상할 수 있는 어떤 구성단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 가네 마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예. 근데 경기 침체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 오늘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는 오전에 경기 침체 쪽으로 전망을 했다가 오후에 유예되는 거 보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볼 때는 이제 1달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큰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책의 주도권이 바뀌었다. 굉장히 물밑에 있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피터 나바로 이런 사람은 원래 환경론자고요. 근데 러트닉도 그렇고 알고 있고 베센트 재무장관 알고 그리어라는 분은 USTR 대표군요. 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여기도 USTR도 굉장히 센 데거든요. 그죠? 대표인데 일론 머스크가 나바로하고 서로 뭐 막말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의 또 영향력도 간접적으로 좀 작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근데 드는데. 그 수위가 이제 한 사람은 뭐 자동차나 조립하는 주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 이제 이게 이제 방송인의 표현을 하여튼 머리 나쁘잖아 멍청한 사람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머스크뿐만 아니라 뭐 빌 레크먼도 비롯해서 네. 주변에서 쓴소리하는 월가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 주말에 빌 레크먼이 90일간의 어떤 유해 보도가 나와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트럼프 측하고 월가 쪽하고 어느 정도 좀 교감이 네,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얘기가 이제 있어서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뭐 그 재무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이 농담 아니야 우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랬는데 예. 결국에 사실로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전략 보겠습니다. 섹터별로 좀 보고 마무리 전략을 할 텐데요. 자동차가 사실은 가장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게 우려된 섹터인데 자동차는 이제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관세는 10% 말고 위에지만 철강 자동차 여기에는 품목 관세 지금 매겨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는 여전히 사실 25%란 말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반등을 이제 하잖아요. 자동차주를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평균 자동차 판매 가격이 한 4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25% 적용하면 10,000달러, 그러니까 이제 5만 달러로 바뀌게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할지,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실 아주 뭐 사고가 나서 못 타게 되지 않으면 조금 더 타도 되는 그런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수요 자체가 좀 주춤거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쳐 타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부품주들의 주가가 강세 보이고 이런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210억 달러 투자한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이런 식이라면은 현대차는 관세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표현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뚜렷하게 더 확인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져 있는 관세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현대차에서는 당장 가격 올리지 않겠다고 지금 재고 가지고 소진될 때까지는 그랬죠. 가격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불확실성이 좀 제거될 수 있어서 역시 이것도 좀 투자 심리적인 어떤 고비는 좀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반도체요. 반도체도 사실은 품목 관세가 곧 나올 것처럼 영향력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관세 유예 소식으로 일제히 반등을 하는 상황들인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인 게 좀 변수가 남아 있고 기업별로 보게 되면 이제 하이닉스가 워낙 밀렸기 때문에 반등이 빠르게 나오고 그러는데요. 반도체 전략 좀 해주세요. 예, 우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삼성대 실적이 이번에 잘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예상치가 5조 원대 초반이었는데 6조 6천억이 나왔으니까 이게 사실 좋았는데 예. 시장에서는 지금 좋은 건 일단 관세부가 전 실적이었으니까 이후의 실적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좀 축소가 되는 상황이다라면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어차피 미국의 공장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짓고 있다라는 점 거기에 이제 보조금에 대한 논란만 어느 정도만 좀 완화가 돼준다라면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 주가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열어놓고 보면 월봉에서 120월선까지 빠지면 대부분의 조정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어제 종가가 120월선 아래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두 종목이 고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국인들 매도하기 시작한 날짜하고 공매도가 재개된 날짜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쇼커버가 되는지가 오히려 저는 관세 부분보다 이게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외국인들의 어떤 쇼커버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당분간 어떤 이슈보다는 이런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공매도 청산이 들어오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 청산이 들어온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이런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 강세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전체에서 공매도 비율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마감하고 나서까지 포함하면 40%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청산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제 공매도라는 거 어차피 다시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가가 그렇게 이제 그동안에 버블 이야기 있었지만 많이 빠져서 그런 논란도 없어졌다라고 봐야 돼서 오히려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상당히 높여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자동차나 반도체나 물론 이제 섹터별 디테일한 고민은 있겠으나 대체로 이제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외국인 매도,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 가능성까지도요. 그 다음에 조선주도 좀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한덕수 대행하고 통화하고 이러면서 조선이나 LNG 이런 거 나오면서 조금 모멘텀을 기다리던 조선주가 좀 모멘텀을 좀 얻었어요. 네, 조금 충분히 쉬었을까요? 조선주가 갈 수 있는 배경은요. 예, 조선업종은 두 가지 효과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이 협상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많이 해오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베트남, 태국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미국산 에너지, 그다음에 곡물 수입 많이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바다기 때문에 어차피 배로 다 실어 와야 되는 거니까 향후에 어떤 이런 실어 오르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일단 우호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관세 대피주로 인식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선주, 방산주, 엔터주 이런 건 대표적인 어떤 이제 관세 대피주로 인식이 됐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관세 리스크가 만약에 완화가 되고 시장에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면 어떤 종목은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기대 수익이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입되지 않는다라면 조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보다 만약에 우선순위를 둔다라면 오히려 이제 관세 피해주로 분류가 됐던 종목군들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섹터들 관세와 관련된 영향까지 봤는데요. 전략 좀 마무리할게요. 지금 사실은 순간적으로 2,300이 한번 깨졌는데, 그죠? 이 정도면 사실 우리가 좀 설정할 수 있는 밸류에 이제 하단 부분에 있었잖아요. 그건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지금 2,400인데, 이전에 뭐 2,500, 600으로 쉽게 갈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잖아요. 대체적인 단기 전망과 전략은요. 네. 예, 일단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0.8배로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5년 동안 0.83에서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 시도는 재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급등할 때는 그러니까 단기성 자금이 포함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자금들이 네. 좀 빠져나가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완전히 지금 끝난 건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변동성은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관세 이슈 때문에 헤지 펀드들이 아시아 수출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었는데 이 매도가 큰 고비를 넘겼다라고 봐야 돼서 오히려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요 수출주들, 그러니까 관세 관련해서 피해로 분류가 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이게 확인하고 들어갈 거냐, 이제 저점 매수할 거냐라는 단계에서 저점 매수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확인하고 들어가는 단계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수출주들에 대해서 뭐 놀림 나올 때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머닝전략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시장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